메가와티 항해스트리 페르티위의 합류는 2020 송일기 27 한국 배구 리그 시즌을 준비하는 수원현대 ENC 힐스테이트 팀에 분명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강성형 팀의 강점이 메가트론 한 명에게만 달려있는 건 아닙니다. 힐스테이트 팀 내부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몇 핵심 선수들이 새로운 전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미국의 조던 윌슨으로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을 맡을 예정입니다. 메가가 반대쪽 위치에서 공격에 집중하면 윌슨은 왼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교란하는 동시에 리시브 시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영 감독은 윌슨을 직접 선택한 이유로 윌슨이 후방 공격, 즉 파이프 공격을 효과적으로 구사하여 힐스테이트의 공격 패턴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메가와 윌슨이라는 두 개의 쌍포가 최대의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터로도 알려진 야전 사령관 김다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팀 개편이라는 혼란 속에서도 다인을 잔류시키기로 한 구단 경영진의 결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다인의 임무는 단순하면서도 어려운데 메가와 윌슨에게 정확하고 깔끔한 패스를 제공하여 팀의 공격 흐름을 매끄럽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비와 빠른 템포의 경기에서는 정지윤과 같은 지역 선수들의 존재가 팀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이퀄리 중요합니다. 아웃사이드 히터인 지윤은 공격 라인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볼 리셉션 능력을 강화하는 밸런스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지윤과 같은 지역 선수들의 안정적인 경기력이 힐스테이트가 V리그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물론 이번 시즌 힐스테이트의 가장 큰 과제는 전설적인 미들 블로커 양효진의 은퇴로 생긴 미들 라인의 큰 공백입니다. 효진처럼 든든한 버팀목을 잃으면서 팀은 방어선을 재건해야만 했다. 배유나와 김희진 같은 선수들이 이제 그 공백을 메우고 힐스테이트의 골 및 수비력을 유지하는 데 투입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미드필드의 핵심 선수였던 선수의 부재는 강성영 감독의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감독은 변화된 중앙 수비와 더불어 측면 공격력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힐스테이트가 메가와티를 영입하여 윙 포지션에서의 공격 효율성을 높이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5-2027 시즌은 현대 힐스테이트의 새로운 얼굴에게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메가와티는 팀의 주요 득점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강성영 감독의 새로운 전술 성공 여부는 여전히 팀워크에 달려 있습니다. 윌슨의 폭발적인 공격, 김다인의 정확한 패스, 그리고 지역 선수들의 견고한 수비력이 그 비결입니다. 한국 V리그의 치열한 경쟁을 이야기할 때 메가와티 항게스트리 페르티위와 바냐 부킬리치의 이름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승점에 목마른 이 두 라이벌의 대결 구도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과거 대전에서 맞붙었을 때 상대팀에게 큰 위협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정관장 레드스파크, 이제 인도네시아와 세르비아의 스타들이 공식적으로 상대 진영에서 맞붙게 됩니다. 사실 두 사람의 라이벌 의식은 같은 팀에서 뛰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싹트고 있었다. 2023-2024 시즌에 메가트론은 한국의 레드스파크스에서 활약하며 자신의 운명을 시험해 보았다. 한편 부킬릭은 김천 한국고속도로 하이패스의 핵심 선수였다. 당시 부킬릭은 메가와티를 끈질기게 압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시즌에 두 사람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함께 뛰게 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2025-27 시즌을 앞두고 이 두 공격수 사이의 긴장감은 다시 한번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가와티는 수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 1년을 보낸 부킬리치는 레드스파크스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두 사람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친구에서 적으로 바뀌었다. 배구 팬들은 각기 다른 유니폼을 입고 이 재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가장 큰 궁금증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선수가 네트 앞에서 마주했을 때 누가 더 강력한 공격을 펼칠 것인가?
기록상으로 보면 부킬리치는 첫 맞대결에서 메가와티보다 우위를 점했습니다. 하이패스 소속 시절 부킬리치는 935포인트와 865어시스트로 리그 득점 3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아직 신인인 메가는 736점, 공격 포인트 705점으로 7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2024-2025 시즌 레드 스파크스에서 두 선수가 재회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메가의 기량은 급격히 향상되어 V리그 득점 순위 3위에 오르며 802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아웃사이드 히터로 포지션을 옮긴 부킬리치는 638점으로 5위에 올랐다. 당시 두 선수의 폭발적인 조합은 상대에게 공포감을 안겨주었다. 그중 하나는 2025년 2월 IBK 알토츠를 완파했을 때였습니다. 이제 전력 구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메가와티는 현대 힐스테이트의 새로운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고 부킬릭은 레드 스파크스의 포인트 머신으로서 다시금 팀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부킬릭이 레드 스파크스에 복귀한 이후 경쟁 구도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는 메가가 함께 어울리기에는 즐거운 친구지만 코트에 들어서는 순간 반드시 물리쳐야 할 적이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두 사람의 대결은 단순한 스파이커 대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메가와티와 바냐 부킬리치 중 누가 더 뛰어날까요? 그 답은 경기장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운동선수 뉴스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